Hola a todos.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의 핵심 패턴입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은요. 나는 한국인이야. 그리고 너는 학생이니? 라는 표현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자,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단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예요. 자, 쭉 한번 읽어보고 제가 나중에 뜻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coreano, coreana, español, española, profesor, profesora, guapo, guapa, cocinero, cocinera. 자, 여러분 자취 잘 읽어보셨나요? 자, 첫 번째 단어인데요. 코레아노, 코레아나. 이미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남자일 때는 코레아노, 여자일 때는 코레아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스페인 사람이요. 자, 스페인 사람은 남자일 경우에는 에스파뇰, 여자일 경우에는 에스파뇰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요. 프로페소르. 프로페소 교수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모든 사람을 프로페소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여자 선생님인 경우에는 프로페소라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잘생기고 예쁜 형용사인데요. 남자한테 쓸 때는 guapo, 그리고 그 뜻이 자동으로 잘생김이 됩니다. handsome, beautiful처럼 쓸 수 있는 성별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guapo를 써주시면 돼요. 남자한테 guapo 자동으로 잘생긴 게 되고 여자한테는 고아빠라고 해주시면 아 예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자, 요리사예요. 직업이죠. 코시네로. 여자 요리사라면 코시네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다음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쭉. 볼리시아, 치노, 치나, 알토, 알타. 자, 여러분 첫 번째 단어는요. 딱 보자마자 경찰이에요. 그쵸? 영어랑 비슷하게 생겼죠? 볼리시아, 경찰이란 뜻이고요. 여자 경찰, 남자 경찰 모두 동일하게 볼리시아라고 합니다. 자, 중국인이요. 남자 중국인은 진호, 여자라면 치나가 돼요. 자, 키가 큰 형용사예요. 남자한테 너 키 크구나 할 때는 알뚜, 여자일 때는 알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단어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패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y coreana. soy coreana, yo soy coreana. 나는 한국인이야 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장이 패턴이 바로 soy 민호였어요. 나의 이름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 이름이 들어갔던 이 밑줄 친 이 부분에 국적을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르 동사,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세르를 가지고 이름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국적도 말할 수 있고 직업도 말할 수 있고 너는 예쁘구나, 키가 크구나 이렇게 묘사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단어들을 활용을 해서 오늘은 그 기능을 한껏 더 우리가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나는 한국인입니다. 자, yo soy coreana, 여자인 경우인 거죠. 남자인 경우에는 읽어보죠. yo soy 주어는 빼고 읽을게요. soy coreano. 다시 한번 soy coreano.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선생님이란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 건데요. 국적뿐만 아니라 직업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많은 단어를 알면 우리가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란 단어 체크하시면서 나는 선생님이다 읽어보죠. soy profesor. 여자라면 soy profesora. 자, 좋아요. 자, 여러분. 남성형, 여성형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분이 많이 익숙하셨겠지만 우리 익숙해지셨겠지만 우리 앞전에 미리 보기 전과에서 선행학습과에서 살펴봤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할게요. 단어가 남자 단어가 보통 오로 끝나죠. 그리고 여자 단어가 보통 아로 끝납니다. 그래서 코레아노, 코레아나처럼 오로 끝나는 단어는 어미를 아로 바꿔주면 여성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를 아로 바꾸면. 자, 그런데 프로페솔, 프로페소라처럼 다르게 생긴 경우도 있어요. 모든 단어가 오나 아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알로 끝나는 경우도 남성이고 그에 상응하는 여성형은 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남자다, 이렇게 생기면 여자다라고 하는 규칙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모든 규칙을 다 외우는 것보다
하나의 규칙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규칙. 오로 끝나면 아로 바꿔주고 오가 아닌 자음으로 끝나면 아를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프로페소레였기 때문에 A를 더해서 프로페소라가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예외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건 공부해 나가시면서 그때그때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나는 잘생겼습니다 또는 예쁩니다. 이렇게 묘사하는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자, soy guapo. 예쁩니다는 읽어보죠. soy guapa. 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이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가 있는 표현이 바로 형용사라는 겁니다. 형용사. 앞에서는 선생님, 뭐 한국인 이렇게 명사들이 들어갔다면 세 번째 문장에서는 우리가 형용사를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스페인어에서 형용사는 무이라는 표현으로 수식이 가능합니다. Yo soy muy profesora. 자, 그런 말은 불가능하겠죠. 나는 매우 선생님이 나는 불가능하지만 Yo soy muy guapa. 나는 매우 예쁘다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는 강조할 때 무이라는 표현으로 수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요. 국적 그리고 직업 묘사를 모두 다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장들을 가지고 주어, 보어 간의 성수 일치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요. 너는 스페인 사람이다. Eres español.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Eres español. 자, 여러분 이 경우에는 여기 생략된 주어 뚜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인 거예요. 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Eres español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너는 너 그 스페인 사람은 남자인 것이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주어와 보어 간의 성수일치라고 합니다. 일단은 성을 맞추게 된 거고요. 성별을 맞춰줘야 한다. 자, 그 사람이 상대방이 여자라면 Eres española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Eres española 라고 해주셔야겠죠. 자, 그런데 이 성수일치가 가장 중요해지는 순간은 바로 문장이 복수가 됐을 때예요. 복수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페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어를 지금 가로를 쳤지만 nosotros, 지금의 우리가 모두 다 남자이거나 남녀가 섞여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nosotros somos españoles라고 해주셔야 돼요. 스페인 사람이 남자가 한 명 있었으면 español이었겠지만 지금은 우리들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 오는 보어도 복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스페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은 단수를 복수를 만드는 규칙도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앞에서 다뤘던 내용이긴 하지만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는 그냥 s만 붙이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에스파뇰처럼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는 es를 붙여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우리 제일 좋은 예는 이거일 것 같아요. 당신 한 명 있을 때 ustede스인데 당신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ustedes,라고 하죠. ustedes. es를 붙여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수를 복수를 만드는 규칙도 잘 알아두셨다가 항상 성수일치 빼면 스페인어는 시체라고 되게요. 성수일치를 항상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들이 모두 다 여자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우리들이 스페인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다 여자일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자, 읽어보죠. Somos españolas. 다시 한번. Somos española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주어를 읽진 않았지만은 주어를 읽었다면 마찬가지로 nosotras somos españolas 이렇게 성수일치해서 문장을 읽어주셨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페인어에서. 자, 여러분 오늘의 두 번째 핵심 패턴인데요. 두 번째 핵심 패턴은 바로 eres estudiante? 너는 학생이니? 하고 질문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Eres estudiante? 자, 스페인어로 질문하기, 즉 의문문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Eres estudiante, 너는 학생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estudiante가 학생이죠. 여기 estudiante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estudiante에서 이만 떼면 영어의 student랑 더 비슷해지잖아요.
여러분 스페인어는 영어에서 SP로 시작하거나 ST로 시작하는 단어들에는 앞에 이를 붙이면 비슷해져요. 뭐 스페셜 그러면 스페인어로는 에스페시알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뭐 스테이션 그러면 스페인어로는 에스타시온 이렇게 말하게 돼요. 자, 우리 스페인을 스페인어로 뭐라고 하죠? 에스파냐라고 하죠. 스페인어에는 스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자, 에스투디안테. 그러고 보니 이제 학생이랑 더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스튜던트랑. 자, 에레스 에스투디안테 너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평서문을 제가 먼저 써두었는데요.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스페인어는 질문하는 방법, 의문문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평서문에서 말꼬리를 올리면서 궁금한 표정을 지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질문이 되는 거예요. ¿Eres estudiante? ¿Eres estudiante? 이렇게 말꼬리만 올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자 이렇게 써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질문하는 느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죠. 시작. ¿Eres estudiante? 다시 한번. ¿Eres estudiante? 이렇게 질문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궁금한 표정도 지어가면서. 자 그래서 스페인어는 우리 물음표랑 느낌표를 문장 앞에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왜냐면 만약에 영어였으면은 문들을 보면 얘가 의문문인지 평서문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Are you, do you 이렇게 도치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게 질문이구나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스페인어는 앞에만 보고선 절대 이게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가 뒤집은 물음표를 하나 더 써주는 거. 이거는 의문문이다라는 표시로. 똑바로 쓰면 앞에 있는 문장을 헷갈리게 만들 수 있겠죠. 의문문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서 써주시는 거예요. 자, 스페인어 의문문 만드는 방법 정말 쉽죠.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대답을 할 때는 이렇게 긍정문과 부정문이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대답하거나 아니라고 하거나. 자, 질문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직업을 바꿔봤어요, 여러분. 코시네로.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단어죠. 요리사입니다. 자, 에레스 코시네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해봅시다. 시작. 에레스 코시네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 요리사야? 라고 물었어요. 자, 그래 나는 요리사야. 응 나는 요리사야. 긍정으로 대답을 한다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단답을 한다. 그러면 C만 있으면 돼요. 자, 여러분 읽어보죠. C. C. 요리사니? C. 그럼 너무 정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장으로 좀 더 길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나 요리사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어가 있으니까 나는 요리사야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Si soy cocinero. 이렇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Si soy cocinero.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아니라고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부정문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자, 부정문인 경우에는 일단은 no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단답의 대답도 가능하겠지만 문장으로서 대답을 해준다면 아니, 나는 학생이 죄송해요. 아니, 나는 요리사가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들어갈 문장은 아니, 나는 요리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문장 들어가면 되므로 부정문으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동사 앞에 no만 넣어주면 되니까 no soy cocinero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No soy cocinero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부정으로 답을 할 때는 사실 꼭 이런 대답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야, 너 요리사니? 했더니 아니, 나 경찰인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나 학생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요, 여러분, 너 일단은 딱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아니야 라는 말은 분명히 해주고 난 경찰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 지금 이제 분명히 문장이 끊어지고 다시 새로운 문장이 대문자로 시작을 하는데요. 쓸 때는 이렇게 드러나지만 말할 때는 어조에서 분명히 또 드러나겠죠. No, soy policía 이렇게 말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런 느낌들이 전달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문하고 긍정하고 부정하는 것까지 대답하는 방법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문장으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중국인입니다. 우리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중국인이라는 단어만 알면 되겠죠. 먼저 살펴봤었는데 중국이란 단어는 치노가 바로 중국인이죠, 여러분. 자, 나는 중국인입니다. 우리 뭐라고 하면 될까요? 나는이니까 soy chino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는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대문자를 써주셨어야 되겠고 soy chino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여자라면
soy china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키가 큽니다. 자, 여러분 키가 큰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알토였어요. 대표로 이제는 여러분 잘하시니까 남성형만 쓰도록 할게요. 우리들은 키가 크다. 그럼 주어는 일단 nosotros가 되겠죠. 생략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Nosotros somos alto 이렇게만 쓰면 틀리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하냐면 altos 이렇게 써주셔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의 우리가 모두 다 여자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Nosotras somos altas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예요. 당신들은 잘생겼나요? 이거 질문인데요. 어떻게 만들까요? 당신들은 잘생겼다 만든 다음에 말꼬리만 올려주면 되는 거죠. 자, 당신들, 여러분이 잘생겼다. 어떻게 쓰면 될까요? ustedes. 그렇죠, 여러분? 당신들은 ustedes인 거죠. ustedes son. 잘생겼으므로 guapos가 되는 거죠. guapos. 자, 여러분, ustedes son guapos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당신들이 잘생겼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된다면 말꼬리를 올려서 ustedes son guapos 이렇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말꼬리를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ustedes son guapos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우리는 잘생겼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뭐라고 해주면 될까요? yes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네는 sí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우리는 잘생겼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sí, somos guapos. 자,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읽어볼게요. Sí, somos guapos.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한국인이야. 이제 직업과 국적과 묘사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래서 Yo soy coreana 혹은 coreano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장이에요. 너는 학생이다. 너는 학생이니? 자, 말꼬리 올려 질문 만드는 방법. ¿Eres estudiante? 라고 하는 의문문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죠.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이 어떤 건지 정리를 해보자면 세르 동사로 국적이라든지 직업이나 묘사 표현을 할 수 있다. 코레아나 국적이 들어갔지만요. 오늘 등장한 거 뭐가 있을까요? 예쁜도 있죠. 예쁜. 고아빠. 뭐 예쁜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뭐 키가 큰 것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묘사도 하실 수 있고 우리가 다양한 국적을 알고 있다면 뭐 다른 국적도 넣어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스투디안테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만 기억 좀 해볼까요? 선생님은 프로페소르였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자라면 A를 더해서 프로페소라 이렇게 되겠죠. 자, 좋아요. 주어와 보어의 성수 일치. 우리들은 학생들이다. 자,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럴 때는 단수를 복수를 만드는 규칙을 잘 알고 있어야 틀리지 않고 응용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의문문, 긍정문, 부정문 만들기. 아주 좋아요. 어렵지 않죠? 자, eres estudiante 우리 맞다고 대답 한번 해볼까요? 맞으면 sí, soy estudiante. 자, 아니라고 부정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no, no soy estudiante.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만 아는 스페인 이야기. 스페인의 독특한 문화 한 가지를 꼽으라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시에스타입니다. 시에스타는 여러분 낮잠이라는 뜻인데요. 낮잠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잘 수 있는 건데 왜 스페인의 시에스타가 유명해졌을까요? 바로 어떠한 공식적인 제도로서 낮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의 출근 시간은요, 업무 시간은요, 당연히 뭐 기업의 재량으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 2시부터 2~3시간가량의 시에스타 타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출근을 해서 3시간 정도 근무를 더 하고 퇴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에스타 제도는 지중해 연안이 너무너무 덥다 보니까 우리 한참 더울 시간에는 조금 쉬었다 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발상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뿐만 아니라 사실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들에서 무더위를 피해서 잠시 쉬었다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시에스타 시간을 볼 수 있고요. 스페인 식민지였던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이런 문화는 여전히 유지되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산업화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스페인의 대도시에서는 이제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문화지만
아주 날씨가 더운 스페인 남부지방일수록 점점 더 휴식 시간이 길고 시에스타 그 문화를 고수하고 있는 지역들이 더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스페인에서는 시에스타와 관련해서 재미난 이벤트들이 많이 열리기도 하는데요. 매년 열리는 재미있는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시에스타 대회입니다. 시에스타 대회는요, 정말 누가 잘 자나 게임을 하는 거예요. 유명 가구 회사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거리에 침대를 잔뜩 늘어놓고 가장 깊은 수면을 하는 사람, 가장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잠을 자는 사람, 가장 크게 코를 고는 사람, 잘 자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그런 재미난 행사도 매년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나가면 1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우리만 아는 스페인 이야기, 오늘은 시에스타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차오, 아스타 루에고.